자, 지금은 우리가 세 번째 필지입니다. 세 번째 필지는 여기는 2주간 중간 낙수를 한 곳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이 상시 담수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잎이 약간 짙다는 생각을 조금 하실 겁니다. 그리고 키가 조금 크다 하는 생각을 하실 건데, 이것은 키는 사실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 유수 형성기, 즉 요 이삭이 팩이 요렇게 잎집을 뚫고 나오기 30일 전에 아래쪽 여기 마디, 이 아래쪽 두 번째 마디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자라 올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30일 전에 이 이삭이 만들어져서 출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키도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기 출수가 완성되는 수전기, 그러니까 90% 정도 출수가 됐을 때, 포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키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수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키는 안 큽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키가 나중에 수확기 때 키와 같다, 초장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양분이나 수분이 좀 부족하면 키가 좀 덜 자랄 수 있죠. 위에서 우리가 봤던 4주간 중간 낙수를 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때 수분과 양분이 조금 아마 공급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좀 작고 엽색이 약간 옅은 녹색이 약간 옅은 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샘플링을 한다든지 포장 필지를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당시 핵심이 뭐냐, 포장 전체를 보실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물이 들어오고 있죠. 예, 물소리를 들으면서 여기 관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재미죠, 그죠? 그 다음에 필지 전체를 보실 때 요게 이제 소위 국제미장연구소 1위에서 만든 립 칼라 차트입니다. 그죠? 옆 색도를 나타내죠. 자, 좌측에서 1번, 2번, 3번, 4번, 오른쪽 끝이 8번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딱 이렇게 눕혀서 옆 색을 보시면, 자, 몇 채에 해당됩니까? 여기 보시면 7에 해당됩니다. 7.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다고요? 그럴 수는 있는데, 요렇게 해서 딱 대보시면 7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7에 해당됐을 때는 이 식물체의 질소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뷰 컬러 차트라고 타이틀이 있고, 7에는 싱글립,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보시면 싱글립이라는 잎 하나를 얘기합니다. 잎 하나란 것은, 자, 이걸 말하죠. 요 개체 잎 한 개, 그죠? 요걸 봅니다. 요거. 그러면 한 개 잎, 자, 요게 대별을 했을 때 제가 보니까 7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7이면은 질소가 3.7%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홀 플랜드, 홀 필드, 그러니까 전체 포장을 볼 때는 여기 7이면 얼마냐, 3.4%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싱글잎보다는 약간 뭐 하다는 겁니까? 포장 전체는 약간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4%면 어느 정도냐,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생식 생장을 진행을 하죠. 소위 등숙이 됩니다. 등숙이 되면서 필요한 양분이, 광합성에 필요한 질소가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렇게 3이다, 4다, 또 그 이하다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후반기 생육이, 생식 생장이 사실은 특히 등숙기의 기상 조건이라든지 식물체의 양분 정도가 전체 수량의 70%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후반기 생육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아신다면은 지금은 6에서 7 사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데 8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이 된다든지 8보다 더 진한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지만, 그러면은 병 발생률이
상당히 많아질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이 식물체를 샘플링 해오고 계시는데 거의 배꼽 이상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키가 1m 이상이다, 1m 10 정도까지 지금 자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키가 너무 많이 자라도 문제인 것이 소위 도장이죠. 도장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도복이 문제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은 서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이상 무게가 무거워지면 넘어가 버립니다. 도복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소위 이제 넘어져서 이삭이 물에 잠기는 수도 있고, 또는 수분이 많은 조건이 논바닥에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화를 해서 수발화라고 합니다. 이삭이 발화를 해버리면 이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상품으로 놓을 수도 없고 종자로도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니까 친환경 하니까 어때요? 잠자리가 앉아 있죠. 잠자리도 있고 거미집도 일부 보입니다. 이것은 친환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대별하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시 작물을 기르실 때, 또는 생산 양을 또는 품질을 추구하실 때는 전체적인 그림, 벼의 일생, 콩의 일생, 그 다음 감자의 일생,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고구마의 일생, 옥수수의 일생 등을 일생을 정확하게 이해를 깨뚫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때 양분이 더 필요하고, 어느 때는 수분이 부족하면, 또 수분이 과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를 정확히 깨뚫고 계셔야 작물을 정확히 재배하실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알이 있죠. 알처럼 보이죠. 이게 뭐냐면 왕우렁이가 지금 알을 놓고 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치패죠. 뭐 치패라고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 어린 왕우렁이입니다. 저게 자라서 아까 보여드린 큰 우렁이가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관리 포장 상태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논에는 가면 완전히 풀밭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이 논두렁을 깎아주지 않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병원균이나 또는 해충의 온상처가 됩니다. 저기는 강둑입니다. 그죠? 강둑인데 저기에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친환경 하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위태로울 수 있다. 물론 생물종 다양성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 점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